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건국대 일가모에서 발원한 성수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성수천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? 자, 지금은 전 구간이 다 복개가 되어서 더 이상 이 하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름만이 남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수천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이 성수천은 지금 건국대 캠퍼스 내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일가모에서 발원을 해서 흐르는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일가모라고 하는 것부터가 바로 이 인공 호수에 해당이 되는데요.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한강의 범람원이자 배후습지에 해당되는 이 자양동, 성수동, 화양동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준설이 된 것이 바로 이 인공 호수인 일가모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일가모의 수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준설된 것이 바로 이 성수천이 되게 되었고, 당연히 이 성수천 자체가 하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하수물이 모이는 하수관로의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대단히 오염된 하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던 것이 1977년도에 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순환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 주변에 이 성수천 일대를 복개하고 그 위에다가 고가철로가 건설이 되게 되면서 성수천들이 결국은 이렇게 복개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.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뚝섬부터 이어져서 이 건국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상철 구간의 바로 지하에 이 성수천이 복개되게 되어서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결과로 현재 선거철 때마다 이 지하철 2호선의 지하가 내세워지고 있는데, 바로 이 지하 자체의 성수천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보니까 이 지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큰 원인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수천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찍이 이 자양동, 화양동 일대라고 하는 것은 이 뚝섬 전체가 이렇게 말의 방목장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고,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지금은 없어진 이 화양정 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연못들이 있었던, 그래서 말들이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연못의 역할을 했었던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 화양동이 되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이르기까지, 20세기 이르기까지 이 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것은 화양리 지역과 같이 이 도로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논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었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게, 이 지역 자체가 지대가 낮은 저습지에 해당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당한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1925년 을축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뚝섬 일대,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이 지역 자체가 다 이렇게 침수되었었다는 것을 이 당시에 한강 홍수 지역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말의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 건국대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큰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, 건국대가 이곳에 캠퍼스를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모이는 이런 인공호가 나타나게 되었고, 이 인공호에 모였던 물이 빠져나가는 소위 배수 관로의 필요성 때문에 결국 이 성수천이 인공하천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확대된 모습에서 바로 지금의 일가모의 흔적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관로가 이렇게 뚫리게 되면서 인공하천인 성수천이 흐르게 되었고, 이런 모습으로 흘러나가게 되는데, 이 주변 지역의 하수물들이 이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결국 이 하천 자체가 대단히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, 그러던 중에 1977년에 이 지하철 순환선이 건설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당시 이 성수천을 복개하게 되면 그 위에 배상
토지 보상 없이 지하철 순환선 노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복개 도로로 변화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수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성수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공사 내역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. 이런 식으로 지상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하천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복개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뚝섬역에서부터 건대 입구역을 거쳐서 구이동 쪽으로 다 이렇게 지상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밑으로 결국 성수천이 복개되어서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지상 구간 때문에 남북 간의 이 성수동 일대의 개발에 큰 장벽이 되게 되는 오늘날 같은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빨간 선에 따라서 결국 일감호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천이 쭉 유입이 되어 가지고 결국 뚝섬 유원지 쪽에서 중량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이런 인공 하천이 이 구간이 모아 지하철 지상 구간과 결국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과 일치하게 되어서 이렇게 흐르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 뚝섬 유수지 지역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중량천으로 유입되어 한강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 성수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개되어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수천의 흔적조차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게 된 모습이었고요. 단지 이 지상 구간 지하철 2호선의 지상 구간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날 이렇게 건국대학교의 일감호인 이런 인공호수의 배수로서 이루어졌었던 인공하천 성수천이 오늘날 완전히 복개되어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.